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여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님, 박홍근 대표 비서실장,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장을 맡으신 박범계 위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오셨습니다. 김광진 의원 오셨습니다. 진성준 의원 오셨습니다. 김민기 의원 오셨습니다. 변호사님들 오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상섭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정이수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국의 부국장을 맡고 계신 김창일 변호사 오셨습니다. 이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신 박범계 의원님을 비롯해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현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 그리고 전문가로 참여하신 안상섭, 조동환, 김남국, 정희수 변호사님, 또 당의 김창현 변호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 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청와대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정된 정보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적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정보를 관리하는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또 이 또한 중대 범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우물쭈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의 신뢰마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실력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진상규명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 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먼저 이러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결단을 내려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님들 감사의 말씀, 또 필요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주신 진상조사 내부 위원님들께 역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상조사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발족을 했는데요. 참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역할과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 수사권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새로운 거 없나, 뭐 입수했나 이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조사단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세계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체들이 참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문재인 박모 전 행정관의 인터뷰 내용 중 증거가 있다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그 사실관계를 체계하고
연관을 분석하는 일은 진상조사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 조사의 편면성, 한쪽으로는 편면성의 우려를 그만큼 넣습니다. 지금 고소와 수사 의뢰가 일방적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방향도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문건 내용의 진상 규명과 문서 유출의 경위조사가 투트랙으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상조사단에서 분석한 내용과 방향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상규명의 첫 발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보도되어 있는 이 청와대 공식 문건입니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관점입니다. 인터넷, SNS에서 조언과 자문을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들이 국정을 걱정해서 조언을 하는 게 뭐 큰 범죄냐라는 것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치 행정의 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법치 행정의 헌법 원리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소관 수석 비서관 체제로 운영되는 국정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국정 컨트롤 타워에 와해가 초래됐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언과 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체크하고 또 검찰을 가잡고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고 구체적인 인사 개입 지시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과 조언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공공기록물의 성립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록물은 공직자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문건을 공공기록물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청와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은 개개인이 각종 이러저러한 문서들을 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서관, 그리고 비서관 위에 수석비서관, 그 수석비서관 위에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은 개선 조직을 통해서 청와대의 최고 정점까지 보고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동양보거나 혹은 찌라시에 보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를 보고하는 기관은 국정원도 있고 경찰청도 있습니다. 또 민심동향 보고하는 민정비서관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공직자의 비위를 구체적으로 감찰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보고서는 감찰 보고서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믿을만한 근거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 조직의 탑까지 보고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이 문건이 이 나라의 국가 원수이고 행정수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이 보고서가 다른 수석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되었다는 정황도 있지 아니합니다. 묵혀졌습니다. 찌라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무런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방향과 관련된 유감되십니다. 이 수사는 지금 당사자들인 청와대 3인방 비서관들을 포함한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기사를 쓴 기자들을 포함한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편협적인 수사, 일방적인 수사, 일방적 진실만 밝혀내는 그러한 수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처럼 오늘부터 수사가 착수된다고 하는데 그 수사의 방향이 유출에 먼저 포인트를 잡고 수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건의 진위, 진상규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유출 수사가 다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권력 내부의 심각한 투쟁을 예고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점의 권력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쩌면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특검의 시발지인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특검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돼야 될 성격이 가장 높은 사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과연 특검이 지금 당장 시작돼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내용에 들어있는 청와대 3인방 비서관들과 정유래 씨의 실정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 검찰의 고발 여부 등등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